안녕하세요, 메소남입니다. 이번 주제는 내년 전국 아파트 24만 8,713가구 입주 12년 만에 최저라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먼저 이에 해당하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서울경제 신미진 기자님의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짧게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내용을 요약했으니까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기사를 간단하게 간추리면, 자, 12년 만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저치라고 예상된다는 건데요. 요 단락은 예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5년 전국 입주 물량이 24만 8,713가구라는 건 지금 사실로 볼 수 있고요. 그 물량을 살펴보니까 서울 입주량은 4% 증가한 반면에 경기도는 42%가 감소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59%가 감소했다고 해요. 요 단락도 팩트고요. 이제 그에 따른 이유로 저희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그 다음 이제 PF 시장이 경색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업이 위축되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규 공급이 감소가 되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기자님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난해 아파트 건설 인허가 면적이 31% 감소했다고 하는데, 건수가 아니고 면적이라고 굳이 꼭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입주 감소는 전셋값에 영향을 미쳐 전셋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고요. 이제 신축 희소성이 더해져 신축 아파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 R114에서 제공한 연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 19만 9천 건을 시작으로 이렇게 쭉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감소를 했는데, 이제 확실히 코로나 때는 주춤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제 2025년 이제 인허가 건수가 완전 곤두박질 쳤다라는 거죠. 2024년 35만 5천 가구에서 24만 8천 가구면 확실하게 입주 물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데, 요새는 기사라고 해도 다 똑같은 기사라고 할 수 없는 게, 내용이나 근거는 전혀 없는 말 그대로 광고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그런 쏟아지는 기사들,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면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들 중에 정말 알짜배기 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뉴스 보는 눈만 가지고 있어도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걸러내고 돈 되는 정보,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잘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랑 같이 연습하자고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부동산 광고성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언론사 상당수가 이제 건설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장 문제가 됐던 태영건설 PF 문제가 있었는데, 태영건설만 해도 이 SBS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BS는 태영건설을 비난하는 뉴스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SBS 기자 입장에서 태영건설을 비난하는 뉴스를 썼다면은 아마 SBS에서 더 일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기사에서 특정 건설에 대한 언급이 많다면 이거는 광고성 기사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되게 뭐 흥미로운 광고라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보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광고는 광고일 뿐이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의 키워드는 바로 입주량입니다. 이 입주량이라는 단어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기사를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입주량은 주택건설 인허가량에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주택건설 인허가량이 많다는 사실은 신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2023년 주택건설 인허가량이 42만 8,400건이었어요. 보통 아파트는 완공되는데 2년 반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돌아오는 2025년에서 2026년에 완공 예정인 아파트가 약 42만 건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25, 26년 입주 물량이 약 42만 건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기사로 돌아가면 2025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가 24만 8천 건이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년, 2년 대충 여기 2020에서 23년 시기에 인허가량이 24만 8천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2년 3년 전에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시기부터 이런 입주량을 관찰하시는 분들은 24년 25년에는 아파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전세값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신축 아파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22에서 23년도 사이에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봤는데 조금 일치하는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25년 입주 물량은 22년, 23년에 이미 예측된 결과라는 거죠. PF 사건은 그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에 더해서 2023년 인허가 면적이 31% 감소했다고 하는데 인허가 건수가 아니라 인허가 면적으로 이제 수치를 좀 우회했다라는 거죠. 물론 인허가 건수도 줄었다는 사실은 이제 통계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자료 여기서 말이죠.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주택건설 인허가량이 줄어든 건 PF 대출 때문이니까 정부에서 건설업 경기 부양을 위해 PF 대책을 내놓고 건설 인허가 조건을 이렇게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관련 인허가를 완화해줘야 된다고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야만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해소될 거고 이게 물량이 풀려서 전세값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기자님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의 자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기사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라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나랑 뭐 정치 지형이 다르네 혹은 나이가 다르거나 뭐 재산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가적인 문제고 감정적인 문제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감정 소모일 뿐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주택 입주량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통해 선반영된다.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선반영된다라는 거고요. 2025년 입주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2025년에 어쨌든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2, 3년 정도 되는 신축에, 그러니까 중고 아파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몰릴 수밖에 없겠죠. 중고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들은 조금만 더 존버를 하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처분을 한다면 24년이 아니라 25년 중반이나 후반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5년도에 아파트 구매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조금 더 당겨서 25년 초반이나 아니면 지금 24년 후반에 미리 아파트를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여파 때문인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사시는 걸 테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루아침에 뭐 2, 3억씩 올라가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25년 중반이 되면 아파트 물량 부족 현상이 가시화가 될 거고, 그런 기사가 그때 가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예측했으니까 25년도 중반에 뭐 신규 아파트 물량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때 가서 한번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F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대충 알지 말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 대출은 실물 담보를 기반으로 실행되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두고 그 아파트를 기반으로 뭐 60%, 70% 이렇게 대출이 실행되는데, 신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완공될 건축물, 이 건설사에서 이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수익이 얼마를 발생할 거야, 이 예상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완공될 건축물의 수익성, 이제 그것을 프로젝트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건축물의 수익성 대출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라는 건데, 자,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받은 사항을 매달 집계한 실적, 요거를 이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은 뭐 국토교통부 이제 통계청에 굉장히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 요런 것들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저랑 계속 공부하면서 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해도 이제 2023년 지금 인허가 실적들 이제 살펴보면 확실하게 이제 2015년 이후로 주택건설 인허가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항상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관련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아파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구매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서울 지가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이제 그 낙수 효과로 이제 수도권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셔서 수도권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